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주간 장세 전망 시간으로서요, 이번 주에 있을 주요 이벤트 중에요, 선물 옵션 만기하고요, 미국의 FOMC 회의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또한요, 순환매 장세에 맞게요, 테마별로 덜 오른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주 지수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152포인트 7.5% 상승한 2181로 마감이 되면서요, 상당히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난 한 주였어요. 자, 이 부분은요, 수급 현황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외국인들이 2,400억 순매수를 보이면서 5주 만에 순매수 전환되는 모습이고, 기간의 매수세는 더욱더 강화된 모습이죠. 2조 1,900억 순매수를 보였어요. 개인만이 2조 4천억대 매도를 보이면서요, 지수의 상승의 흐름이 질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코스닥 지수도 36포인트 4.9% 상승한 749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보다 7.5% 상승보다는 덜한 이유는요, 그동안의 상승폭이 코스피 지수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요. 숨 고르기 작업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급 현황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1,900억 순매수를 보였고요. 개인들도 한 3,500억 순매수를 보인 반면에 기관이 4,300억 매도를 보였고요. 기타 법인도 한 1,000억대 순매도를 보이면서요, 상대적으로 수급적인로 약간 부족한 모습이 코스피에 비해서 나타나면서 코스피보다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상승의 흐름,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이 연중 최고점보다 10%나 넘게 상승을 했고, 코스피 지수는 아직 한 1%대 하락이죠. 거기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추가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고, 또 수급적으로 크게 개선이 돼서요,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선물 지수죠. 선물은요, 24.5포인트 상승을 하면서요, 291.5로 마감됐죠. 9%나 넘게 상승을 했어요. 자, 이렇게 선물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보다 더 많이 오르면서요, 그동안의 백어데이션에서요, 콘탱고로 전환이 됐죠. 시장에는 긍정적이요. 이 부분 선물 옵션 콘탱고 백어데이션 뒷부분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수급 현황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1,600억대 순매수를 보였고요. 개인들이 1조 원대 매수를 보였고, 기관들이 11조 원, 큰 폭의 매도를 보이는, 1조 1,000억대죠. 죄송합니다. 1조 1,000억대 순매도를 보이면서 프로그램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서, 백어데이션이 되면은, 백어데이션에서 콘텐코로 전환이 되면은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요 아래 회원 가입 문의 있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지수가 연일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내 계좌에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매매 방식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요, 외국인 5주 만에 순매수 전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사자라 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유가 시장에서는 2,400억 순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1,900억대, 그죠? 5주 만에 사자 전환이 됐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조성이 돼주고 있죠. 자, 먼저 큰 흐름상으로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세계 각국이 경제 정상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등 유동성을 확대한 것도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이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요. 지금 이 1270원 정도죠. 예, 지금 계속적으로 1285원을 찍고, 그쵸?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점점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란요. 그런 말씀에서 지금 1207원 정도인데요. 자, 우리가 1200원, 지금 이 빨간線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이 내려오게 되면요. 그러면 연초 대비 수준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면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외국인으로서는요. 1200원을 하향 돌파가 된다라면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더욱더 활발하게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러면요. 이 유동성 장세와 외국인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력은요.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유가 부분이죠. 예, 당초요. 예, 오페크 플러스는 5월과 6월 산유량을 하루 970만 달러를 줄인 뒤에요. 7월부터는 연말까지 770만 달러, 다음에 1월부터 4월까지는 580에서 감산하는 폭을 줄일 걸로, 그죠? 회의가 그때 마쳤는데, 최근에 다시 회의를 했어요. 감산폭을, 그죠?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그죠? 판단에 기존 감산 규모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 해서, 요 아래 WTI, 그죠? 유가가 39.55달러, 자, 20달러 붕괴되고, 4월 달에는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갔던 유가가요. 이미 어느덧 벌써 40달러 육박하는 강한 상승의 흐름이 보였죠. 자, 이렇게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하면서 유가 상승과 그리고 원달러 하락에 따라서 외국인들 순매수되고, 또한요, 외국인들의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죠?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ETF에 자금이 새롭게 유입이 되고 있다. 그죠? 한국 지수 추정 펀드에 자금이 유입이 되면 당연히, 그죠? 매수를 해야 되죠.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달러 약세는요. 유동성 장세가 더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다. 불과 2주 전까지 100포인트를 넘나들던 달러 인덱스가요. 96포인트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완연한 하락 추세다. 그러면 1200원 아까 말한 대로 유가가 1200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크면서요. 이 비달러 표시의 자산의 매력도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주가에는, 그죠?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거는 선물 옵션 만기하고요. 이번에 FOMC 회의에 따른 그러한 리포트인데 한번 내용 살펴보죠. 지난주 보면은 외국인하고요. 그리고 금융투자, 그죠? 금융투자 순매수 많이 했어요. 주간으로 따졌을 때 현물 2조 1000억대 순매수, 다 아까 기관들이 매수한 물량 대부분이 다 금융투자에서 매수를 한 반면에 선물 쪽에서는 1조 3천억대 매도를 보였다 해서 콘텐고에 따라서요. 선물을 매도를 하고, 우리가 콘텐고는요. 선물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보다 높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여태껏 3월 19일, 그러니까 3, 4월 달에, 그죠? 경기가 힘들 때는 이 백오데이션이 발생을 했는데, 선물에서요. 선물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보다 낮은 경우, 콘텐고가 되면요. 이 선물을, 그죠? 고평가되어 있는 선물을 매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물, 저평가 있는 현물을 매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 콘텐코가 전환이 되면서 금융투자에서 현물을 많이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한 거다라고 보시면서 이 현물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그리고요 보통 선물이라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그렇죠? 투자하는 거죠. 지금 6월물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6월물은 3월물, 그렇죠? 3월 둘째 주 목요일이 끝나면, 그죠? 청산이 되고 금요일서부터 새롭게 6월물이 시작이 되는데, 네, 이 6월물, 그러니까 3월 둘째 주 금요일서부터 6월물 두 번째 목요일까지 주가가 더 상승할 걸로 보면 당연히 콘텐고 선물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투자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서 콘텐고, 그래서 현물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백오데이션은 오히려 이 미래 가치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물을, 그렇죠? 현물,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를 하는데, 이것은 하락장에서 많이 나타나죠. 근데 이제는 콘텐고, 상승장에 나타나는 콘텐고가 발생했다. 베이시스가요.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0.93%가 포인트가 더 높다. 콘텐고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지난 3월 16일
공매도 금지 이후 처음으로 선물이 현물보다 비싸지는 콘텐고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는 그죠? 예, 현물 쪽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안정적인 상승 흐름, 여기에 외국인들 매수까지 더해진다면요 상당히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유로존의 경기 부연책에 달러 강세 기조가 약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빠르게 하락, 외국인 순매수에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방송 통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요. 한국만을 추종하는 ETF인 EWI US에 자금이 유입이 됐다는 얘기죠. 이는 미국 증시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3월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패시브,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수 추정 펀드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대한 센티먼털 회복, 경기 회복에 따른 의미를 내포한다. 그래서 이것이 단발성이 아닌 연속성,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요, FOMC 회의인데요. 자, 11일 날 결과가 배정. 우리나라 목요일이면은, 그죠? 선물 옵션 만기와 겹치는 날. 그러면 먼저 이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테고, 오후에는 만기, 선물 옵션 만기가 도래하겠죠? 자, 근데요, 이 6월에 FOMC 회의는 유동성 장세를 준비했지만 이번엔 증시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 가능성이 낮다. 그렇죠? 어떠한 그동안에 너무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는 좋은 얘기가 계속적으로 쏟아졌는데 이제는 경기가 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주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선물 보따리는 낮다. 또한 여기 보면요, 3월 25일에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일주일 전보다 무려 5,861억 달러 자산이 증가했으나 5월 27일에 5월 말 주간 자산 규모가 600억 달러 그리고 3일엔 679억 달러로 자산 증가 속도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FOMC는 주식시장에 그렇죠? 긍정적이기보다는 그냥 관망 내지 소폭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눈높이가 높았는데 그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해서 큰 FOMC 회의에 대해서는 주가에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선물 옵션 만기까지 그래서 목요일날 만기니까요. 뭐 그중에 화나 뭐 수요일 한번 조정을 받지만 저는 이 만기 옵션 아까 말한 콘텐고가 되고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선물 옵션이 요번 장세에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 이후에 그렇죠? 우리가 좀 조심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선물 옵션 만기 그리고 FOMC 회의 시장에 크게 부정적이진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요건 이제 증시 단기는 제한적, 중기는 낙관해서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코스피가 대부분 낙폭을 회복을 했지만요. 코스피 실적 전망치는 10% 하향 조정됐다면서요. 우리가 주가 수익비율 계속적으로 언급해 드린 부분이니까는 경기는 안 좋아서 기업의 실적들은 나빠지는데 주가는 이미 그죠? 다 회복을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펀은 12.2배로요. 지난 2009년 4월 이후에 최고치고 지난 2003년 이후 평균 대비 평균 편차 2배 이상 밸류션은 증가가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조정은 이 실적에 대해서 부담으로 조정은 받을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제한적이지만은 중장기에는 낙관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제가 아까 선물 옵션 만기 그러니까는 11일이죠. 이후에 조금 좀 시장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요. 자, 요것이 이제 실적 또는 이제 지표하고 이제 주가의 상관관계인데요. 빨간색이 주가죠. 경기는 계속적으로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이미 상승을 멈추고 하락으로 반전이 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뒤늦게 경기도 꺾이고 내려오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경기는 계속적으로 부정적인데 주가는 상승이죠. 최근 한 2, 3개월 동안에 나타난 현상이죠. 지금 모든 1분기 실적, 2분기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지표가 갈수록 나빠진다고는 하는데 주가는 이미 그렇죠? 다 낙폭을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 근데 이제 지금 나타나서 요번에 미국이 가장 떴던 이유가 고용 지표, 그렇죠? 그리고 기업의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회복의 국면이 저점을 찍고 회복의 국면이 접어들고 있죠. 그러면
주가는 이미 많이 떴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경기 지표가 좋아지는 것이 나타나면 이제 경제학자인지 시장에서는 이제는 주가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나오는데, 또 주가는 또 상승에 따른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올 때 이미 또 조정의 모습을 나타나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러한 부분, 지금 요 부분은 우리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요 부분이 저는 지난 3월 달처럼 가격 조정이 아니 한 10%에서 뭐 많게는 15%, 그죠? 가격 조정받고 기간 조정 거치는 그런 과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무서워서 아직 우리가 매매를 좀 조심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큰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조정 부분, 그렇죠? 뭐 짧으면 뭐 한두 달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리고 10에서 15%는 그거는 항상 준비해 두자. 아무리 대세 상승장이라도 이러한 조정은 항상 거치고 올라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요번에 선물없이 만기 지나고 해서 그죠? 조금 이제 경기들이 본격적으로 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면 주가는 이미 크게 올랐기 때문에 한번 조정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요건 이제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이제는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많이 올라갔던 2차전지 반도체 비대면 관련 종목들은 그죠? 많이 올라간 것에서 숨고리 쉬어가면서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이 자금과 기관들이 자금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그동안에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를 받던 업종 대표주, 그렇죠? 장기 소외주들이 올라가는 그렇죠? 그러한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 최근에 한 2, 3주 올라오면서요. 많이 올라간 것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테마별로 우리가 항상 말씀하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요거를 포트에서 최소한 한 60-70%는 맞춰 놓고 그리고 뭐 5G라든지 스마트폰 그리고 기타 종목 그리고 또 현금 이렇게 해서 한 3-40% 정도는 우리가 채워 놓자라고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 종목군에서 좀 못 올라간 점 지금 연중 고점이라든지 연중 고점 돌파한 종목 아니면 연중 고점 살짝 못 미치는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 지금 탄력이 약하고 조금 덜 오른 종목들이 상승받는데 최근에 부각되는 게 삼성전자, 우선주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요. 이 4차 산업 혁명의 한 중심에 있는 것이 삼성전자고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한 이유는 단순히 삼성전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죠? 이머징 마켓에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렇죠? 종목이 삼성전자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집중이 됐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외국인들이 이제 서서히 순매수 전환이 된다면 삼성전자를 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그렇죠? 이오테크닉스 이 레이저 응용 장비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데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수급도 나름대로 좀 개선되는 모습에서 이오테크닉스 뭐 네페스 우리가 SF의 반도체로 계속 말씀드린 이 두 종목만 최근에 좀 탄력이 약화되는데 못 오른 만큼 한번 상승 기대를 해본데서 덜 오른 종목 중에서는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2차 전지의 우리가 주 세력은 뭐 반도체도요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삼성전자, AD 테크놀로지 그렇죠? 그리고 뭐 테스나라든지 뭐 그러한 종목군으로 집중을 해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이오테크 네페스는 그렇죠? 서브에서 이제 뭐 세컨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드라든지 뭐 그러한 관심 종목으로 보자.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2차 전지는 우리가 크게 세 종목이죠.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요 종목들이 준데 그 종목들 지금 좀 올라온 상태고 좀 덜 오른 종목들이 일진 머티리얼즈, 코인테크. 자, 이것이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미 반도체 2차 전지 뭐 한 20-30% 정도 줄여놓고 지켜보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군도 지금 말씀드린 종목군은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관점 아니면 현금 갖고 있다가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은 그 종목 우리 주 종목 쪽으로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바이오주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죠? 상당히 강한 흐름인데 좀 못 오른 종목 펩트론 그리고 바이오스텍 이걸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G에서는 HFR 서진 시스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좋은 얘기가 나와서 장중에 좀 움직이다 계속적으로 억눌리는 모습이에요. 한번 못 오른 종목군들 한번 순환매도 나타날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최근에 5G보다 오히려 스마트폰 그동안 너무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던 스마트폰 쪽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 중에 BH 동은 안한테 우리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종목 쪽에서는 호텔 신라 그리고 한온 시스템, 아마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덜 오른 축에 들어가니까요. 조금 단기적인 관점. 저는요, 시장의 주도주 올 연말 내년까지 본다면은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주된 주력 종목들이 더 크게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서 요거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 대부분 종목에 우리가 접근을 해달라. 특히 스마트폰, 우리가 1등 반도체, 그 중에 비메모리, 2차 전지 다 성장주죠. 바이오, 5G, 스마트폰이 가장 약한 흐름인데 최근 낙폭 소외주에 따른 올라갑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요, 우리가 이제 정보 문자, 우리가 이제 유료 회원분들의 정보를 보내드리는데 문자로 보낸다 하니까요, 그냥 이게 우리가 단문식으로 짧게 A라는 종목, 가령 삼성 바이오로직스 얼마 매수, 손절 얼마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종목을 이제 신규로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나갔던 종목에 대해서 추가로 브리핑, 이거는 이제 추가 브리핑이죠. 나갈 때 우리가 이제 회사 개요, 이 회사가 어떠한 회사고,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가 우리가 좋게 보는 상승 논리 1, 2, 3, 4, 5 이렇게 자세하게 내막을 해서 이제 전략 어떤 식으로 얼마 정도 매수하고 목표가 어떻게 어느 정도다라고요. 이렇게 내보내드리죠. 그래서 우리뿐이 아니라 고객분들도 내가 매수하는 그 종목에 대해서 그죠? 최소한 알고는 투자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단기 매매 장중에 사고 파시는 분들은 그죠? 인터넷 방송을 보셔야겠지만은 직장을 다니거나 가정주부시거나 좀 긴 흐름으로 시장의 주도주로 논리로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우리가 참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이제 체험 VIP죠. 3개월에 100만 원이에요. 한번 읽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로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시장에서 이슈화되는 그런 종목군을 소개를 해드리고, 또 올라가는 종목 매수보다는 항상 룰링목 매수,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해야지, 그렇죠? 우리가 낭패를 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했어요. 혼자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은 요 내용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요 아래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